지난 콘텐츠에서는 이제 외모를 단기간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외모가 다운그레이드 되는, 한마디로 얼굴을 망치는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도 하나쯤은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잘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구강호흡 습관입니다.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에요. 구강호흡을 지속한 어린아이의 경우 얼굴이 아데노이드형으로 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얼굴이 이제 길어진다든지 입이 돌출된다든지 무턱이 된다든지 그런 증상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로는 이제 켈리와 사만다의 사례가 있죠. 한 명은 코로 호흡을 하고 한 명은 입으로 호흡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났을 때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어릴 때 구강호흡이 이 얼굴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성인들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예외는 아니라고 해요. 일단 그 원리가 뭐냐면 입을 그냥 다물고 있을 때, 그냥 무의식 중에 입을 딱 다물고 계실 때 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의식을 하면은 어렵거든요. 무의식 중에 내 혀 위치가 어디 있지? 느껴보시면 이 윗니 뒷부분 입천장을 향해 있을 거예요. 이게 올바른 혀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혀가 입천장을 지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구강호흡을 하면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상악, 그러니까 위턱이 좁아지고 얼굴이 길어지면서 턱선이 무너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이렇게 이제 숨을 쉬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입을 다무시고 계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될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코로 숨을 쉬는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때는 수면 테이프라든지 여러 이런 도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다음은 안면 비대칭을 유발하는 습관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마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만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압력 부위의 콜라겐과 탄력이 손실이 됩니다. 주름이 생기기가 쉬운 피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한쪽으로만 계속 몇 년을 돌아 누워서 주무시면 광대나 턱이나 코 옆 연골까지 비대칭을 유발합니다. 얼굴의 좌우가 꼭 대칭일 필요는 없지만 너무 비대칭이 되면 당연히 이상적인 얼굴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몸으로도 영향이 옵니다. 계속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면 자연스럽게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몸이 이렇게 말려요. 좀 꾸부정해지고 얼굴이 좀 앞으로 나와서 자신감 없는 자세 플러스 얼굴이 커 보이고 어깨가 좀 좁아 보이는 그런 자세가 또 습관화될 수 있겠죠. 다음은 한쪽으로만 씹는 버릇입니다. 음식을 드실 때 잘 보시면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만 씹으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왼쪽을 많이 쓰길래 오른쪽 왼쪽 번갈아서 씹으려고 이제 의식을 많이 하거든요. 한쪽 턱만 계속 쓰다 보면 턱 관절이 틀어지고 심하면 광대 비대칭까지 생깁니다. 이건 이제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사진을 찍으실 때 오른쪽 얼굴 혹은 왼쪽 얼굴 중에 좀 더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는 얼굴 측면이 있으시죠. 이것도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 주로 씹는 위치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껌을 항상 씹는다든지 볼펜을 씹는다든지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도 이제 저작근 비대칭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턱을 괴는 분들이 계시죠. 특히 어릴 때 그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안면 비대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턱 괴기는 특히 습관성으로 굳어지면 나중에 교정하기가 정말 힘들어진다고요. 다음은 무의식 중에 표정 습관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꽤 있었는데 눈을 뜰 때 그냥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이마 근육을 이용해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근육을 이제 전두근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 전두근을 많이 쓰면 당연히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름이 자연스럽게 고착될 거고 눈을 뜨고 있을 때 피로도가 엄청 심하겠죠.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던 소프트 아이즈 트레이닝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은 이건 트위티님도 갖고 있는 습관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을 해줘서 많이 개선됐거든요. 습관성 미간 수축입니다. 뭔가에 집중을 했을 때 눈을 이렇게 미간을 찡그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던 목사님이 이런 상태로 몇십 년을 지내시다 보니까 이 주름이 그냥 생긴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그래서 설교할 때 좀 어려움을 겪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직자조차 피해갈 수 없는 습관입니다. 다음은 입꼬리를 내리는 습관이에요. 이것도 이제 뭔가에 집중을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입꼬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리고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안 그래도 서양인들은 선천적으로 골굴대라는 이 입술 모양과 연관된 근육이 입꼬리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어도 살짝 웃고 있는 입술 모양인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에 저희 같은 동양인들은 볼굴대가 입꼬리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입 모양이 직선이거나 살짝 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입꼬리에 좀 신경을 쓰고 올려주는 훈련들을 하면 좋습니다. 정말 물리적으로 좀 힘드신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그럼 딱 봤을 때 인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죠. 다음은 피부가 정말 안 좋아지는 식습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카페인 과다 섭취예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나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티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카페인의 경우에는 콜라겐 분해를 촉진하고 수분을 빼앗죠. 그래서 아무래도 피부 노화와 직결될 수밖에 없고 안색이 칙칙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제 몸이 카페인이 안 받기도 하거니와 카페인을 거의 마시지 않아요. 다음은 당지수, GI라고 하죠. 이게 높은 음식들을 피해 주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수치를 상승시키죠. 그럼 자연스럽게 피지선을 자극하고 여드름이나 트러블
트러블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대표적인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다 맛있는 음식들인데요. 흰쌀밥, 흰식빵, 인스턴트 라면, 감자튀김, 케이크, 과자류 등등이 있습니다. 그 유제품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건강에 되게 좋지만 피부 트러블을 좀 야기할 수 있는 식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탈지 우유에서 여드름 심화 사례가 많이 보고됐어요. IGF-1이라는 호르몬이 피지샘을 자극하고 염증을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에 따르면 우유를 자주 마시는 10대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여드름 발생률이 22%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을 줄이는 음식, 피부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 음식들, 예를 들면 연어나 고등어, 아보카도 이런 음식들은 항염 효과가 있고 이제 피지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항산화 식품들, 블루베리나 시금치나 브로콜리 이런 것들도 염증을 완화해주고 피부 재생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제 튼튼이 덕분에 잘 먹고 있는 음식들이에요. 마지막은 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대인의 70%가 수분이 부족하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물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까지 섭취를 하시는 게 권장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스튜디오 외에서도 물을 마시겠지만 스튜디오에서 500ml짜리 물아벨 3타수를 시켜 마시거든요. 이걸 3개를 먹고 가는 게 제 목표예요. 오전에 한 병, 점심 먹을 때 한 병, 오후에 한 병. 왜 그러냐면 콜라겐을 지탱하는 건 수분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주면 피부 탄력과 피부 장벽이 강화되고, 그래서 안색이 맑아지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물을 마시는 거라는 얘기도 있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특히 이제 고개를 내리고 보는 습관, 혹은 침대나 소파에 기대서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이런 자세들은 거북목이나 이중턱, 아래턱 늘어짐을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것보다 더 경계하는 게 목주름입니다.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 자연스럽게 목이 접히면서 목에 주름이 늘어나거든요. 목에 주름이 생기면 훨씬 나이가 들어 보여요. 똑같은 그림인데 목에 주름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줘도 더 나이가 들어 보이거든요. 스마트폰을 보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눈높이에서 보시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도파민 중독, 뭐 쇼츠나 게임이나 아니면 이제 성인 동영상 같은 그런 반복적인 디지털 자극에 노출이 된 사람들은 스트레스 민감도는 높아지고 집중력은 낮아지면서 안면 근육의 긴장은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를 하면 피지 분비량이 많이 증가가 돼서 피부 트러블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면 다크서클이나 눈 밑 붓기, 그리고 어두운 안색으로 이어질 수 있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습관은 수면 시간입니다. 2010년에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수면과 관련된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룹을 나눴어요. 충분 수면 그룹, 하루에 8시간 수면을 했고요. 수면 부족 그룹, 하루에 5시간 수면을 했습니다. 충분 수면 그룹은 나날이 안색이 좋아졌던 반면에 수면 부족 그룹은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푸석해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팔자주름이 짙어지고 이제 여드름이 생기는 등 전체적인 인상이 안 좋아졌다고 해요. 5시간 수면도 어떻게 보면 충분한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정도로도 외모적인 매력 하락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최소 6시간 반, 권장 수면 시간으로는 7, 8시간 정도를 권장합니다. 특히 이제 깊은 수면, 델타 수면이라고 하죠. 이런 깊은 수면이 많은 초반 3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피부 재생, 콜라겐 생성, 얼굴 붓기 해소를 도와주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가장 권장되는 이 수면 방식은 보통 저랑 트위티님이 이런 식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저희 애기가 한 8시 반에서 9시 정도면 자러 들어가거든요. 애기를 재우고 나서 조금 놀다가 10시, 11시 정도에 수면 준비를 해요. 저희 방에 암막 커튼을 다 치고 저희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안 봅니다. 스마트폰을 이제 각각 그 침대 옆에 놓는 데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협탁에 놓고 트위티님은 아일랜드 장기에 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다가 11시, 12시 정도에 취침을 해요. 이때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의 최적의 시간이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3시부터 성장 호르몬이 피크로 분비가 되는 거죠. 피부 재생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5시 50분에서 6시 정도 일어나고 트위티님은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 일어납니다. 그때 바로 커튼을 확 쳐서 햇빛을 쫙 받으면서 멜라토닌 분비를 중단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상쾌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둘이 출근하면서 오늘 되게 좀 상쾌하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가스라이팅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열심히 하는 학생 혹은 회사원들은 잠을 꼭 줄여야 한다, 그래야 간절한 거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면은 이제 피부뿐만 아니라 컨디션이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가급적이면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외모가 다운그레이드 되는 습관들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혹시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OSB 가겠습니다.